북한이 어제 하루에만 탄도미사일 발사와 시위성 전투기 비행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련 내용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이제 하루 만에 그것도 이제 한미일 태군이 훈련 중인 상황에서 탄도미사일도 쏘고 공군도 비행을 하고 자 이런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런 전투기 및 폭격기 무력 시위성 비행을 같이 한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4일에 이제 북한이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열도를 넘겨서 무려 4,500km를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응해서 이제 한미 양국이 결정한 게 지난주에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에 로널드 레이건 함이 참가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훈련을 끝내고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항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이제 회항을 시켜서 유턴을 해서 다시 이제 동해로 출동을 시켜서 예. 어제 이제 한미일도 미사일 방어 훈련도 했는데 이렇게 한반도에 출동했던 항모를 다시 유턴을 시켜서 회항시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북한 나름대로 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예. 북한이 어제 새벽에 쏜 미사일 두 발 종류가 네. 각각 달랐습니다. 한 네. 발은 방사포고 한 발은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발은 이제 350km를 날아갔고요. 이제 최고 고도는 이제 80km 정도였고요. 또 한 발은 이제 무려 800km를 날아갔는데 오히려 고도는 낮았죠. 한 60km로 낮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쏜 거는 이 방사포 중에는 다이나 로켓 중 세계에서 제일 구경이 큰 겁니다. 직경이 60cm, 600mm인 KN-25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되고 예. 두 번째 쏜 거는 이제 북한 이 단거리 미사일 중에 요즘 대표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뭐 한 번에 두 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서 쏜 의도가 뭐 있습니까? 요즘 북한 미사일을 쏘는 데 있어서 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비행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쏜 게 하나는 350km고 하나는 이제 800km였는데 예. 근데 어제 이제 발사한 지점이 평양 쪽에 이제 삼석이라는 데 처음으로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예. 어제 이제 발사한 지점으로부터 이 따져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에 대응해서 이 강릉 기지 인근 동해안에서 에이티킵스 미사일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은 이제 거리가 한 300여 킬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룡대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그 네. 340, 50km 어간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룡대라든지 이걸 겨냥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인 것은.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이제 평양에서 이제 부산 인근까지만 해도 한 500여 킬로, 예. 5, 600킬로 되고 제주까지 해봐야 600킬로이기 때문에 좀 더 먼 거리를 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미 항모전단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능력은 없습니다.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 항모가 어디쯤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 우리 항모 겨냥해서 쏜 거야.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800km 정도를 날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어제 오전에는 미사일을 쐈는데 네. 오후에는 전투기 폭격기 12대를 동원한 시위성 비행에 나섰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북한이 사실 기름도 없고 그래서 전투기 훈련을 별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한반도 전체가 나타나는 레이더 영상을 보면 DMZ 남쪽은 여객기라든지 우리 전투기라든지 이런 점들로 좀 나타나니까 이게 뭐 몇십 개가 보통 떠 있어요. 많은데 북한은 횡합니다. 평상시 훈련을 못하니까. 그런데 하루에 12대가 떴다는 것은 상당히 예. 이례적인 거고요. 그리고 더구나 전투기라든지 폭격기라 이런 것이 같이 뜬 것은 좀 이례적인데 이게 이제 북한 전투기가 출동하면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DMZ 근처에 왔을 때 출동한 늦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의 선을 상정합니다. 대략 이 정도 떠면 우리가 좀 긴장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긴급 발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특별 감시선, 전술 조치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제 평양 인근, 평양 원산선을 이제 특별 감시선이라고 하고 개성 북쪽에 뭐 황해도 곡산이라든지 이 인근을 이제 전술 조치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전술 조치선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죠.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여러 대의 전투기 폭격기들이 전술 조치선까지는 안 왔지만 특별 감시선을 넘어서 황해도 곡산 인근에서 이제 예. 폭격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 F-15K를 비롯한 30여 대가 긴급 발진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예, 뭐 여러 차례 그동안 이야기들이 좀 나왔지만 네. 그 연합 훈련 중에 네. 이렇게 북한이 훈련을 같이 한 적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 미국의 이제 항모 전단이 출동을 하든지 예. 아니면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도발을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예. 이번에는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미 항모 전단이 출동했는데도 미사일을 계속 뭐 일주일 새 뭐 4차례에 걸쳐서 7발 미사일 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거의 처음인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지난달에 그 현재 핵 타격을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핵 무장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이제 그런 이제 법인데 네. 이제 그 뒤에 그래서 우리가 미 항모 전단이라든 이런 전략 잔사안이 출동해도 겁내지 않겠다. 우리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무력 시위를 이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27일째 일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행에 들어간 거 네. 다음 도발은 언제일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김정은이 장기간 잠행한 뒤에는 이제 고강도 도발을 한 적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뭐 예상하는 부분이지만 네. 오는 16일에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북한이 뭐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뭐 전투기 기동이라든지 이런 도발을 계속할 수 있지만 7차 핵실험 같은 거의 이제 마지막 가장 강도가 높은 도발은 적어도 중국 당대회를 하는 기간 중에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근데 11월 7일 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국정에서도 예상을 했지만 16일과 11월 7일 사이 물론 중국 당대회가 며칠간 하니까 그 끝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실제 핵심이라든지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중국 당대회 기간 중에도 7차 핵심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막가자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